그리고 요건 이제 뉴스를 볼 건데요. 요거는 5월 5일 어린이날 나온 뉴스입니다. 예, 요 분이 이제 옐런 미국 재무장관, 이분이 금리 인상 얘기를 흘렸어요. 예, 흘렸는데 그걸로 인해서 뭐 주식시장, 주식시장이 뭐 난리가 나고 뭐 그랬었죠. 요게 이제 한미 기준금리 추이인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금리를 더 낮출 수가 없죠. 예, 왜냐면은 긴축통화라고 그 통화가 우리나라는 이제 뭐랄까 좀 같은 종인데, 달러는 통용되는 종이고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나 또는 일부 몇몇 국가에서만 쓸 수 있는 거라서 우리나라로 달러가 들어오면은 우리나라에서 특정 어느 정도 이익이 생겨야 이분들이 머물고 외국인들이 머물고 그 이익을 취해서 이제 나가는 구조이다 보니까 미국이 아무리 0%를 때리고 해도 마이너스까지 때려도 우리나라는 마이너스까지 갈 수 없는 구조인 거죠. 이게 이제 일본 그리고 미국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중국이 어느 정도 그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중국에서 이제 최근에 종이 화폐로는 더 이상 미국이나 뭐 이런 데에 이제 뭔가 이렇게 계속 도전장을 내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1대1로도 뭐 많이 망했잖아요. 그것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전자화폐 쪽으로 체제를 굉장히 빨리 전환하고 있는 게 중국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옐런이 이제 금리 인상 깜짝 발언을 하는 바람에 주가나 뭐 이런 경제적으로 뭔가 이거 진짜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냐? 미국이 올리면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나중에 올리면 돈이 벌써 미국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얼만큼 올릴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옐런 금리 인상 언급 왜 나왔나? 커지는 인플레 공포라고 돼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채널이 부동산 채널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거는 돈이 부동산 쪽으로 흘러갈 확률이 더 높다.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가는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시중에 은행에서 돈을 뿌렸던 게 금리가 높아지면 원금을 갚아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기존에 금리가 낮으면 돈을 빌려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원금을 이제 갚아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돈을 다시 은행이 흡수하는 이런 방식인데 그 와중에도 투자 수익률이라는 거나 또는 현금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부동산, 채권, 뭐 금, 뭐 이런 데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면은 이런 기사 제목에서는 공포라고 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 이렇게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은 인플레이션은 곧 부동산 상승, 이렇게 연결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우려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핵심 지역에 있는 부동산 가격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유념을 하시고 우리가 적어도 부동산 채널이라면 뭔가 이런 뉴스를 봤을 때는 한 번 더 꽈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또 나왔죠. 옐런의 금리 인상 시사. 한은 11월 금리 인상론 힘 받는다. 한은도 이제 선제적으로 뭔가 11월 달이잖아요. 아직 조금 6개월 정도 남았는데 5개월, 5개월,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다고 했을 때 이때 과연 금리를 얼마를 올릴까? 아마도 0.15%나 0.25%나 굉장히 단계적으로 올리겠죠.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고 그때 이제 거의 제로금리까지 갔던 것들이 다시 2% 선까지 올라가는데 5년 이상 걸렸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시장에 금리 인상이 된다라는 신호 정도를 주는 겁니다. 신호 정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 인상의 고통은 사실상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뭐 피부로 와닿는 게 없으실 거고 대규모로 이렇게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포트폴리오를 뭐 월세가 됐건 뭐가 됐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영향이 없어요. 다만 무리해서 영끌하셨던 분들은 매달 나갔던 게 100만 원이었는데 이제 그게 105만 원이 되거나 또는 뭐 110만 원이 되거나 이 정도 되겠죠. 물론 그게 매달 나가는 돈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 이자 플러스 뭐 1년에 한 번 재산세 뭐 이런 거 나오니까
평택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 부동산에 충격을 줄 정도로 금리가 상승하는 거는 잘 안 느껴질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특정 부분을 계기로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라는 게 이제 이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비틀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 그리고 요거는 이제 투기밭된 경기도 농지 평택은 외지인 매수가 84%. 요게 이제 평택시는 평평할 평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평지가 많고 그로 인해서 농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농지를 사신 분들이 대부분이 외지인 분들이라는 기사입니다. 평택 분들은 평택에서 보상받고 뭐 이러면은 평택에 땅을 사기보다는 다 서울이나 수도권 쪽으로 더 올라가려고 하시거든요. 예, 수용되고 하면은 고향을 떠나서 위로 올라가요. 벤츠 한 대 뽑고, 예, 일단 벤츠 S클래스나 뭐 포르쉐 같은 거 하나 뽑아서 일단 서울이나 뭐 이런 데로. 왜냐면은 기존에 농사 지셨던 분들이 뭐 1, 2천 평 농사 지셨던 게 아니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농번기 때는 이제 합법적으로 학교를 빠졌었는데 그때 농사 지셨던 분들은 뭐 10,000평, 20,000평 뭐 그 이상 지셨던 분들이고 거기가 뭘로 지정돼 가지고 보상받으면 뭐 진짜 그때 당시에 진짜 많이 보상금을 받으셔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다 서울 평택 떠나가지고 나가셨거든요. 근데 그 땅들을 다 주변에 이제 개발 계획이 잡히거나 뭔가 호재가 있을 때는 위에서 또는 밑에서 옆에서 다 오셔가지고 땅을 샀다. 경기도 등기 분석 결과 농지 거래가 활발하고 외지인 매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평택 84.2%였다. 그 다음은 시흥, 오산, 화성, 연천, 안성, 광명, 가평 뭐 이렇게 나타났다. 그리고 평택시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중간쯤에 또 평택시 황산리 서쪽 도대리에서 이장을 했던 주민기억씨는 가짜 농민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공식적인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 조건이 그리 까다롭지 않다. 농업인으로 인정받고 직접 농사 지으면 소유 농지에 대해 최대 2억 원의 양도세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뭐 해가지고 쭉 돼 있는데 농지를 구입해가지고 농업인이 돼가지고 뭐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대리가 어디냐를 봐야 되잖아요. 아까 요 기사에 요 도대리 기억 이장님 괜히 지역명을 슬쩍 흘렸잖아요. 도대리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안중역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생기는데 지금 도대리뿐만 아니라 뭐 화양, 여기 송담, 뭐 여기 요 주변들 이따가 또 뉴스가 또 나오거든요. 안중역 쪽 주변으로 거기에 80% 이상은 다 외지인들이 토지를 매입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투자를 했다. 자, 요것도 이제 기사인데 내년 개통 예정 평택 안중역 주변 부동산 시장 훈풍 이렇게 나옵니다. 안중역 개발 계획 나와 있고 주변에 보면은 여기 내년 안중역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서평택 지역 개발 수축률 안중역 개발 임박했다. 이곳에 개발 계획은 지난 2018년 평택시가 안중역 개통으로 인한 역세권 개발의 필요성과 계획적 개발을 위해 수립했다. 안중 역세권 조성은 총 사업비 1조 5천억 들여 안중역 일대 여기 송담리, 황산리, 삼정리 등의 약 71만 평 규모로 상업시설, 업무시설, 문화시설, 주거시설 등을 28년까지 건설하는 계획이다. 뭐 밑에 쭉 글씨가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 있잖아요. 또 송담리, 황산리, 삼정리. 자, 여기가 이제 송담리고요. 여기가 황산리고 여기가 삼정리입니다. 요렇게 안중역을 기점으로 삼정리까지 요렇게 대략 보는 겁니다. 요렇게 송담, 황산, 삼정리 그리고 안중역이 요 앞에 여기쯤에 생기는 거거든요. 요 안에 대부분의 토지를 누가 샀다? 외지인이 샀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평택이나 뭔가 뭐 평택으로 새로 오시는 분들도 뭐 어쨌든 간에 평택 주민이 되는 건데 기존의 평택 분들은 대부분 내가 늘 뭐 차 타고 다니면서 보는 토지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잘 없으시고 이런 개발 계획이 터져도 사실상 별 관심이 없으시다가 나중에 이제 소주 한 잔 먹으면서 누가 땅을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다 그러면은 어우 잘 팔았네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조금 지나고 보니까는 파신 분이 소주 한 잔을 이제 혼자 들이키게 되죠. 그 값에 파는 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아니 그 값 주고 누가 샀대 이러다가 손가락질 받죠. 아니 무슨 저 땅을 그 가격에 산대.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는 허겁지겁 이제 뭐 영끌 해가지고 땅 사러 다니시고 하는 게 대부분 현지 주민들의 반응입니다. 나머지 이제 외지 분들은 뭐에 이제 홀린 듯이 땅이나 뭐 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매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와서 그날 보고 그날도 계약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확신이 거의 잡혀 있거든요. 외지에서 보는 것과 현지에서 보는 거에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봤을 때는 여기는 뭐 이렇겠네, 뭐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 하면서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안중역 주변에 그렇게 땅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요거 이제 토지 거래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밸류 맵이라는 거잖아요. 밸류 맵을 안중역 주변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 거래량이 뭐 이제 상당한 걸 볼 수 있죠. 이 점이 다 거래된 겁니다. 점이 이 파란색 점 찍혀 있는 것들 있죠. 요게 다 거래된 거거든요. 요게 이제 뒤로 밀면은 여기쯤에 안중역이 생깁니다. 여기쯤에 지금 요렇게는 안 나오는데 여기쯤에 지금 토지 요렇게 뭔가 해놓은 거 여기쯤에 그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주변 보십시오. 논이고 뭐고 점들이 엄청나잖아요. 이런 데 쪽. 아까 그 송담리 뭐 어쩌고 그 다 주변들 이 점들 토지 거래가 엄청나다. 뭐 일일이 다 볼 것도 없잖아요. 이거 다 토지 거래입니다. 파란색이 다 토지 거래가 된 거다. 그러니까는 원주민들은 팔고 나면은 후회하고 나중에 뭐 소주 잡수시고 그렇겠죠. 근데 이게 토지는 다 임자가 있어요. 아무리 못난이 땅도 다 임자가 있고 잘 안 팔리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냥 막 팔리는 경우가 있고 이런 거가 있어서 파신 분은 아쉽지만 그걸로 또 경험 삼아 다른 데에 또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를 새로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남들보다 반발짝 정보가 빨라서 들어간 거니까 그만큼 또 이게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위험을 안고 간 거니까요. 물론 이 주변의 기획부동산이 굉장히 판을 쳤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는 있지만 뭐 거래가 그렇게 많이 됐었다